안녕하세요. 구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면에 출연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드릴 텐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지메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죠. 지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메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메일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점 9개를 클릭하고 여기서 지메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메일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 형태 구조의 이메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메일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들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지메일에서는 특정한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 채팅한 것처럼 이메일을 붙여서 모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지함 구조가 아닌 라벨을 이용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편지함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메일을 여러 곳의 라벨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걸러내기 기능이죠. 필터 기능을 활용한 이메일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구글의 많은 서비스와 안전하게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캘린더나 구글 드라이브, 구글 미트, 행아웃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다른 이메일에 비해서 굉장히 스팸 메일이 적습니다. 스팸 메일을 굉장히 강력하게 걸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메일을 크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들을 빠른 속도로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메일을 보내는 걸 한번 해볼 텐데, 편지 쓰기가 있죠. 편지 쓰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받는 사람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제 이메일을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겠죠. 테스트 이메일. 여기다가 본문을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의 이제 그런 옵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자 폰트라든가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쪽에는 좀 이메일을 키우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이미티콘,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 사진을 삽입하실 수 있고, 자, 이거는 비밀 모드, 그 다음에 서명을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파일을 한번 첨부를 해볼 텐데요. 자, 파일을 클릭해서 간단하게 첨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가 됐죠. 자, 그런데 용량이 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첨부를 누르면 25메가 이상의 첨부 파일은 바로 첨부가 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 링크를 갖고 와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메일에서 바로 이렇게 첨부를 하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서 그 링크를 공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처음 쓰신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파일을 바로 첨부하기가 불편한 부분들, 용량이 큰 파일들이 바로 첨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생겨난 거는 이메일을 수신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그 이메일 편지함의 용량에 이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너 있는, 에티켓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한번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첨부를 해서 삽입.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파일이 아니고 링크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받는 사람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기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누르시면은 보내기 예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내지 않고 시간을 지정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말에 이메일을 보내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주말에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에 다른
불필요한 이메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을 때 이메일이 굉장히 밀려나갈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시간대로 보내기 예약을 걸어놓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현재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링크 공유 사용을 하면은 이 링크 자체를 또 이 받으시는 분이 다른 분한테도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내기 하면은 이메일이 갔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편지함과 라벨들이 있는데, 보낸 편지함에 가면은 지금 보낸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갔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과 기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기본 세팅을 알기 전에 자, 이쪽에 물음표 아이콘이 있는데, 이 물음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도움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말. 자, 도움말을 누르시면은 지메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만 몇 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좀 귀찮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지메일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말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톱니바퀴가 설정이죠.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인 구성과 그다음에 테마, 그다음에 받은 편지함의 유형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읽기 창도 바꾸실 수가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화 형식 보기도 나와 있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때는 모든 설정 보기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에 가면은 한국어, 대한민국, 저는 페이지당 50개 정도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내기 취소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30초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첨부 파일을 빠뜨렸거나 잘못 보냈거나 할 때 30초 내에 전송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끔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송 취소 가능한 기간은 30초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바꾸실 필요 없고, 이제 문법 검사,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시면 이렇게 서명이 있죠. 서명을 만드셔서 이메일을 보낼 때 맨 아래쪽에 서명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휴가를 가시거나 한동안 이메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실 때는 부재중 자동 응답을 켜놓으신 상태에서 시작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고 이메일이 자동 발송되게 해놓으시면은 이메일을 받고 지금 부재 중이니까 이메일 확인이 어렵고 언제까지 어렵고 언제 이후에 확인을 하겠다, 뭐 급한 분들은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무조건 답장이 가기 때문에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만 체크를 하시면은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시면은 항상 변경사항 저장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한 내용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든 설정 보기로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요. 자, 그 외에 이제 라벨이나 뭐 필터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받은 편지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해놓으시는 게 편하고요. 소셜이나 프로모션을 넣어놓으면은 이제 소셜과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메일 라벨링처럼 위에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체크를 풀고 쓰시는 게 제 입장에서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중요도 표시 같은 경우는 마커 표시를 하면은 지메일에 새로 수신된 메일들을 분석해서 그 중요도를 예측해서 중요한 이메일로 마커 표시를 해줘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한 이메일들을 빨리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링은 뒤에 할 텐데, 아무튼 필터링을 무시하면 필터링된 중요한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에 추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편지함 건너뛰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받은 편지함을 건너뛰고 다른 라벨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벨과 필터 그리고 지메일의 기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